식신 상관에서 쭉 나갈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목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똑같이 생긴 애를 비경겁제라고 했죠. 비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즉 수가 되는데 이거를 인성이라고 했죠. 나를 생해주는 자, 그죠? 그 다음 내가 생하는 자, 즉 오행적으로는 화가 되고 요거를 식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극하는 자가 있었죠. 극하는 자, 그것을 우리는 토라고 부르고 얘를 재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관계도에서 또 보면은 이제 나를 극하라는 존재가 또 생기죠. 그죠? 자, 요거를 갖다가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관성이라고 한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비거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목에는 갑, 을, 인, 묘가 있고, 화는 병정, 사오가 있고, 토는 무기와 진술, 충미가 있었고, 그죠? 금은 경과, 신과, 그 다음에 지지의 신과, 그 다음에 지지의 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는 천간으로 임과 괴와, 그 다음에 해와 자라는 게 있었죠. 그죠? 네. 이것이 관계가 계속 바뀌어도 똑같은 육친의 명칭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친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의 명칭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저게 이제 커닝 페이퍼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식신 상관할 겁니다. 자, 식신. 자,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신은 뭡니까? 내가 생하고, 그죠? 오행이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내가 생하고 오행이 같은 것은 천간으로 병이 있을 것이요, 지지로는 사가 되겠죠. 그죠? 내가 생하고, 즉 오행이 갑이라면 병과 사가 되고. 오행이 같은 글자, 음양이. 음양이 같은 글자. 죄송합니다. 예, 음양이 같은 글자. 음양이 같은 글자. 이게 이제 보통 여자에서는 아들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마누라가 돼요. 처가 되는데 처를 낳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처의 엄마, 장모가 되겠죠. 장모의 별도 된다. 원래 식신이 있으면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곧 살아가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식신의 별만 타고나도 아이고 니는 뭐 먹을 걱정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별로 취급을 했었거든요. 뒤에 가서는 이제 신살의 문창이라는 별과도 이제 뜻이 통하게 되는데, 어쨌든 식신이라는 것은 뭔가 밥그릇을 들고 왔겠죠. 밥그릇 식자를 쓰거든요. 먹을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먹을 복이 있다. 예. 그리고 요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이제 신살로 문창이라는 별하고 그 뜻이 통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뇌의 청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뇌의 청명성. 그래서 두뇌 청명. 그러면 머리가 좋다면 문학적으로 재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문학적 재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력, 그리고 원만한 지혜라고 봐요. 표현력과 원만한 지혜. 한 지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수원을 들자면 그냥 바로 천연으로 나오는 천연과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데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을 도모해도 설득과 대화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설득, 대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요거를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식신이 아들이라면 상관이 딸이 되겠죠. 네,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딸이 될 건데 다른 거는 식신한 게 뭔가 기운이 치우쳤잖아요. 그죠? 왜 치우쳤는데 아들이라 하고 왜 딱 맞는 걸 딸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요.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과거의 딸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로 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되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일명 헛꽃이란 거예요. 헛꽃. 우리 쪽에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딸로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얘를 이제 음양관계를 잘 조금만 좀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사실은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이 없다는 것까지도 나와요. 어렵죠? 그 다음에 만약 내 팔자에 상관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면 그건 또한 아들이 돼요. 또. 꼭 딸로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아들, 딸 구분이 솔직히는 무용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석을 가진 않는데 이제 지금 처음 초입 부분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로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갑이 식신이 뭐가 돼요? 병이 되죠. 예? 자, 병이 되는데, 자, 이거는 편으로 뭔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치우쳐졌다는 것은 내가 제어를 해도 확실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아들이 부모님 공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명, 이게, 팥쥐가 된 거예요. 팥쥐. 팥쥐. 막 구박해도 웃잘기라 떠나지도 못하고 제사 지내! 제사 지내고 그죠? 콩쥐가 콩쥐가 원래 그 구박당하는 거예요. 콩쥐가 구박을 당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콩쥐라고 콩쥐. 아, 헷갈리네. 콩쥐로 보시면 돼요. 콩쥐. 예, 예. 자기 그러니까 막 수모를 주고 뭐를 해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위해 봉사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관계에. 자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이걸 치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라면 남편은 뭐가 됩니까? 정관이 나한테는 맞는 남편이 되거든요. 그 정관은 금인데 음양이 다른 걸 정관이라고 해요. 그죠? 네. 이렇게 신이 되는데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 자식은 아들을 편관으로 보고 딸을 정관으로 봐요. 그럼 아들 인자를 편관으로 보면 치우치게 극을 하는 자잖아요. 금을 치우치게 극한다는 말은 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관이죠. 네. 근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원래는 아들, 딸 구분이 모호하다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그건 자식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음양관계를 꼭 식신상관을 아들, 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고요. 근데 좀 우리가 개념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구분을 짓자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식신을 아들이라고 보고 그다음 또 반대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래 병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라 하자.
그럼 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얘하고 반대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인성을 딸로도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의 반대는 수 아닙니까? 예. 그럼 수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죠.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딸로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나갔으니까 어렵고. 자, 간단하게 여자는 식신을 아들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원래는 엄격하게 구분 짓는다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뭐 식신상관을 아들, 딸을 약간 융통성을 더 가면서 해석을 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터치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식신은 이렇게 되었다면 상관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갑을 기준으로 하면 자, 내가 생하고 음양이 다른 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갑에서 생을 한다면 화의 기운이 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하고 오가 있겠죠. 예, 이걸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식신이 천연과실이라면 뭔가 상관은 인공을 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천연과실 반대에 뭐가 되겠습니까? 인공과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아들이었다면 상관은 딸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딸로서 본다. 그 다음에 남자로서는 뭐냐면 조부모가 돼요. 남자는. 그리고 요건 또한 이게 이제 이 식신과 다른 점은 여기는 천재성을 가미하는 거예요. 천재성. 그리고 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상할 상자가 나와요. 상관. 즉, 관을 상한다. 그러니까 여자 팔자에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을 놓으니까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식신은 건전한 배설철학의 의미로서 긍정의 효과를 많이 준다면 상관은 약간 부정적인 게 좀 가미가 돼요. 그래서 구설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불화, 구설, 반발, 불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즉, 관을 깨트린다는 게 뭡니까? 관이라는 게 규정이죠. 룰이죠. 룰을 엎어버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창조도 되고 투쟁도 되고요. 어렸을 때 상관이 오면요, 애한테 상관운이 오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상관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성을 준다는 거죠. 직업의 다양성. 룰을 깨뜨린다면 뭔가 자기 창조, 기존에 있던 거를 엎어치우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에 의해서 뭔가 천재성의 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준다는 거예요. 왜 탁구공 같은 경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이 있죠. 그걸 상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를 비유해서 식신은, 즉 차를 운행할 때 엑셀레이터라고 한다면 상관은 그 배기 효과가 더 커지는 터보 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왜 터보라는 게 왜 연료를 갑자기 더 주면서 폭발적인 힘을 더 얻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콩쥐 팥쥐 맞습니까? 아무나 해도 헷갈리는데. 아, 콩쥐가 착한 애입니까? 혹시 콩쥐 엄마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편제라고 보겠습니다. 편제. 편제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 거죠. 내가 극하고 음량이 같은 글자를 편제라고 합니다. 즉 값을 든다면 내가 극하는 존재가 토가 되죠. 토가 되는데 음량이 같은 것이니까 무라든지 진이라든지 술이 되겠죠. 네. 지금은 이걸 갖다가 뭐 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배우시만 나중에 가서는 술과 축은 토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현재로는 토라고 보시고 지금은 아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편이라는 게 치우칠 편자를 쓴다는 거죠. 치우칠 편자. 편제. 그러니까 뭔가 치우쳐졌다라는 것. 즉,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넓은 무대를 상징해요. 넓은 무대. 즉 전국구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 이전에 재성을 알아야 돼요. 재성. 재성은 기본적 개념이 시장. 키워드를 뽑는다면 현금화. 그리고 현금 재산. 그리고 모든 활동력의 근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활동력의 근원이다. 인간이 무엇을 딛고 삽니까? 네. 그것이 바로 재성이라는 거예요. 재성. 자, 그럼 여기는 현금 재산이 있으면 꼭 재산이 현금만 있습니까? 네. 인성도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인성도. 인성은 무슨 재산? 문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배웠던 식신격이 굉장히 잘 짜 있으면은요, 부자가 되면 몇백억은 기본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재성이라는 게 시장 현금화, 현금 재산, 모든 활동력의 근원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편제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편제라는 게 치우쳐졌지만 뭔가 넓은 무대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활동 무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갈아야 할 밭과 같다는 겁니다. 밭. 그리고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죠. 융통성. 융통성의 별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사업재산으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공익재산. 그리고 편제는 큰 돈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의 재물은 약속대로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약속이행이라는 말로도 통합니다. 참고로 연월에 편제가 있으면요, 어린애가 큰 돈을 꿈꿉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을 꿈꾸고, 소년 사장을 꿈꾸고요. 가장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돈 벌 거 없나, 돈 벌 거 없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 재성은 반대인 것을 극하죠. 예, 예. 인성을 극한단 말이에요. 인성은 내가 공부하는 별이거든요. 공부하는 별을 극하니까 뭐가 되겠다? 항마가 된다는 거예요. 항마. 예. 춘향전의 교훈을 제가 저때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돈, 큰 재물에 관심을 가지니까 투기적이라는 거예요. 투기적. 참고로 편제에 있는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진짜 큰 돈을 막 호령하다가 운이 없을 때는 저기 담배 사 피울 돈도 없어가지고 담배꽁초를 줍는 별까지도 떨어지는 게 편제예요. 그러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순환성이 가져진다는 거죠. 그리고 연월에 편제가 있으면요, 그 부친이 보통 사업을 많이 하셔요. 그럴 경우에는 부친이 잘 나갈 때 유산 상속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 지금 잘 나가겠지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작 받아야 될 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이 편제를 어떤 별로 따지냐면, 자, 인성이 나를 낳아주는 밭이었죠. 자, 인성을 극하는 게 관성이 된다 했죠.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은 나한테 뭐가 되겠다? 아빠가 되겠죠. 엄마의 남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부친이라고, 부친.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자, 음양이 딱 맞아야 내한테 정확한 마누라가 되겠죠. 근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으므로 남자에서는 애인이라든지, 요즘은 첩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냥 애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애인 정도. 그러니까 팔자에 편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 편제뿐인 마누라밖에 없는 줄 알고 또 삽니다. 애인이 집안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래도 여자는 다 그런갑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방에는 편제인데 대문 밖에 정제가 있다. 이러면 비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편제를 주시고 대문 밖에 정확한 마누라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재성이라는 게. 그 인성도 실제로 보면 인성하고 재성은 전혀 다른 궤로에 있거든요. 그죠? 그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성도 재성이 있어야 쓰여요. 꼭 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자,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에 있어야지 떠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현금 재산은 날아갈 우려가 있으니 뭐로 묶어야지 잘 되겠다? 예. 그래서 재물 보존의 수단은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수는 문서 재산, 이제 이거는 재성은 현금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묶었다 폈다 묶었다 폈다 잘 하시면 금세 부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분이 왔다. 자, 비거분이 오면은 무슨 뭐 재물이 어떻게 된다? 손재, 분탈된다는 거잖아요. 즉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얘 운이 왔으니 분탈을 해가는 작용이 오겠죠. 자, 그때는 반대에 묶어두라는 거예요. 뭐로 묶어라? 문서에 묶어라. 그러면 재산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운이 운이 재운으로 왔을 때 다시 현금화를 시키면 돈은 풀어져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서재산 묶고 또 불리고, 그렇게 하면은 금세 부자가 됩니다. 자, 그 흐름은 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면서 한번 살짝 터치를 해드렸어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까지. 자, 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정제를. 정제라는 것은 내가 극하고 음양이 다른 글자죠. 예. 자, 갑에서 봤을 때 내가 극을 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은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하고 축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정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정제는 즉 편제가 사업재산이라면 정제는 월급재산이라는 거예요. 즉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편제가 N이라면 남자의 경우에 정제는 즉 그 마누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제가 있으면 보통 노력을 많이 하고 근검 전략. 왜? 백화점 가서도 금액을 깎는 사람들 있죠. 콩나물 시장 가서도 콩나물값도 깎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정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 완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편제가 어떻게 항마를 준다고 했죠. 정제도 반대에 있기 때문에 항마를 주기는 줘요. 항마를 주는데 편제보다는 적어요. 이 정제과들이 보면 그래요. 이제 시험 공부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에 70점 합격이다. 그럼 딱 72점까지만 공부하는 애들. 그게 이제 딱 될 만큼만 한다는 별로 인해서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공부 좀 하지. 근데 딱 턱걸이 할 만큼만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편제처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월에 정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직업군으로 많이 가요. 왜? 월급 봉투니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직업군으로 가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월에서 정제와 짝을 지었다는 것은 음양이 짝을 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즉 정제가 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역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구할 일이 없겠죠. 그죠? 낙천성이라는 태만 기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리에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유도해주는 직업 있죠. 네 이거 해야 돼 하면은 그걸 따라서 잘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네. 편제가 뭔가 이 투기적인 일에 자기가 사업을 가담한다면 여기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업. 즉, 그 품목은 기본 의식주 품목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팬티는 입어야 되고, 그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근데 정제든 편제든 겁제를 만나면 둘 다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편제가 사채업 많이 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업을 한다면 정제도 사채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림길이 뭐냐면 정제는 담보 물건을 확실히 받아두는 거예요. 난 손해 절대 안 봐. 안전하게 가야 돼. 거기에 반해서 편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음. 이율만 높이 받으면 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공부하시다가 묻는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선생님, 팔자에 정제가 3개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누가 볼 때는 편제 같은 기질을 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제과는 역시 정제과예요. 자, 편제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편제는 치우쳤으니까 뭔가 짝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인가 하고 딱 안았는데 편제라. 아이야 이러면서 아이구나. 다시 또 정제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옮겨 다니는 경향성이라면 정제가 많을 경우에는 아이고 야도 내하고 딱 맞고 야도 또 맞네.
그 다음에 야도 또 맞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모양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제는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짐으로 비유를 해요. 짐으로 비유하는데 자동차에 실는 짐이라면 정제는 연료라는 거예요. 연료.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정제과들이 또 그게 심해요.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집 밖을 안 나가요. 편제는 호주머니에 돈 없어도 잘 나갑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리고 정제들은 이제 막 돈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고 그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돈 없으면 숨이 컥컥 막히죠. 그러다가 돈이 들어오면 휴 이제 숨이 쉬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죠. 그래서 팔자에 정제든 편제든 어쨌든 한 개는 좀 있어줘야 되겠다. 참고로 저는 없죠. 네, 이 재성이 없는 아픔을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살 때 진짜 어렵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세상살이에서 정말 힘들 때. 방금 했는데 돈 없을 때잖아요. 돈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피의 흐름과도 같아요. 피의 흐름. 재물이 없다는 것은 즉 피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 무조건 활동력의 원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 책에는 그 중리지하에 인부를 왜 살아 이래가지고 막 더 유창하게 해놓은 얘기가 있어요. 보면 그거는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큰 이익이 있으면 죽음도 불사한다라고 있거든요. 흡사 나방이 불을 쫓아가서 죽듯이 그만큼 재성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번다 하면 피와 살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돈이면 다가. 돈이면 정말 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별로 가치 없이 여기시는 분들은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잘 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돈이 오면은 제일 좋은 게 그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돈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끗하게 펴서 지갑에 고스란히 참 차곡차곡 순서를 놓고 이래야 돈이 사람을 따라야 돈을 벌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절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도 돈을 만약에 서방님께서 월급 봉투를 갖다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참고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팔자에 재성도 없다. 그런데 운도 재성으로 안 지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수명이 늘어요. 네.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걸 제가 갈아야 될 밭이라고 했잖아요. 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힘이 들어. 그죠? 그런 분들은 수명이 좀 길어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참 재성이라는 게는 없어서도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존재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성이에요, 관성.